안녕하세요. 나나코예요. 자, 요즘 할 게임이 워낙에 없기 때문에 드라곤볼 얘기를 좀 계속하죠. 이제 손오공이 무천도사 밑으로 입문을 하러 찾아갔어요. 근데 수업을 받으려면 수업료를 내야 되잖아요. 미튼 프리드먼 할아버지가 말했듯이 공짜 점심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천도사가 내 밑에서 배우고 싶으면 이쁜 여자애를 데려오거라 이렇게 퀘스트를 줘요. 늙어 빠진 주제의 여자를 굉장히 밝히죠, 무천도사가.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아가씨라든가 인어 아가씨라든가 손오공이 데려가는데 그런 아가씨들이 무천도사랑 잘 될 일은 없고요, 당연히. 그렇게 손오공이랑 무천도사랑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 저편에서 웬 대머리 꼬마가 쪽배를 타고 와요. 손오공 평생의 친구가 될 크리링이라는 대머리죠. 생긴 게 좀 특이해요. 머리에 점이 6개나 있고 코도 없고 막 그래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걸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손오공한테 꼬리 달린 건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드래곤볼 월드에서는. 근데 코가 없는 건 이상하다고 안 해요. 이상하다의 기준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무튼 원래는 무천도사가 제자를 더 드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난 제자를 더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돌아가 보거라 이러는데 크리링이 처세술이 대단해요. 굉장히 약삭 빠르고 뭐 그런 캐릭터예요, 크리링이. 물론 이제 수행을 거듭하면서 나중에는 굉장히 용감하고 성숙한 캐릭터가 되지만 지금은 그래요. 얍삽한 녀석이에요. 근데 아무튼 크리링은 처세술이 대단해요. 무천도사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뭐 야시시한 잡지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제 남의 집에 찾아오면서 선물도 안 챙겨오는 예의를 모르는 원시인 손오공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야시시한 잡지를 챙겨오는 그 정성에 감복해서 무천도사가 문전박대하지는 않죠. 근데 그건 그거고 수업료는 내야죠. 왜?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 그래서 둘이 이쁜 여자애를 찾으러 가요. 손오공하고 크리링하고. 큰돈 타고 막 여자 찾아다니다가 경찰에 쫓기고 있는 금발머리 여자애를 발견해요. 근데 이 여자애가 성깔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경찰한테 수류탄을 집어던져요. 그래도 굉장히 미인이기 때문에 손오공이랑 크리링이랑 저 사람을 데려가면 되겠구나 하고 있는데 그 여자애가 갑자기 재채기를 하더니 머리가 까매져요. 그러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성깔이 되게 더러웠는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경찰들 보고 막 겁을 내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여자애를 먼저 데려가 버리기 전에 손오공이 경찰들을 해치우고 그 여자애를 데리고 무천도사한테 가죠. 뭐 사실 되게 건전한 만화는 아니에요, 도라곤볼이. 경찰들이 뭐 부당하게 공권력을 휘두른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의 직무를 수행한 거잖아요. 이 여자의 이름이 런치라고 하는데 재채기를 하면 다른 인격으로 바뀌면서 막 오락가락하는 이중인격자예요. 까만 머리일 때는 평범하게 착한 여자인데 노란 머리일 때는 총기 난사부터 은행 강도까지 온갖 범죄를 일삼는 굉장히 무서운 여자애죠. 당연히 잡아다가 사회에서 격리를 하는 게 사회 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당연한 조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만화 주인공인 손오공이 그거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게 좀 그렇죠. 그것도 어떤 대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천도사한테 여자 갖다 바치려고. 애들이 이걸 보고 뭘 배우겠어요. 그죠? 뭐 아무튼 런치는 경찰한테 쫓기는 상황이기도 하고 무천도사네 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해요. 무천도사가 굉장히 좋아하죠. 그나저나 노란머리가 되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점을 보고 사실은 런치도 초사이어인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는데 사이어인 얘기는 아직 멀었으니까 지키고 아무튼 무천도사가 굉장히 좋아하면서 손오공과 크리링을 제자로 받아줘요. 근데 이제 무천도사가 사는 데가 굉장히 쬐깐한 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련을 하기에는 좀 환경도 부족하고 비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이포이 캡슐에 집을 넣어가지고 이사를 가요. 뭐 자연 환경도 갖춰져 있고 사람들도 좀 사는 큰 섬으로. 이제 손오공은 야생에서 생활했고 에네르기파도 쓸 수 있을 정도니까 기본적인 피지컬은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크리링 같은 경우에는 대머리잖아요. 크리링이 원래 소림사 같은 절에서 수행하던 동자생이에요. 그래서 크리링도 어느 정도 기본은 돼 있어요. 100m를 10초 사이에 끊어요. 이제 드라곤볼 연지 직전에 서울올림픽에서 칼루이스가 세운 100m 달리기 기록이 9초 92니까 10초 사면 대단한 거예요. 크리링도 이때 이미 인간계의 티어 수준은 됐어요, 피지컬이. 근데 손오공은 8초 5, 무천도사는 5초 6, 인간계 위에는 천상계가 있었죠. 아무튼 뭐 그렇게 다들 기본은 돼 있으니까 기초 수행은 제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바로 본격적인 수행을 시작하죠. 이때 무천도사가 자기 인생관을 얘기하거든요. 무도를 연마하는 것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것도 여자 앞에서 뽐내기 위한 것도 아니다.
무도의 본질이란 심신수양과 그에 따른 즐거운 인생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부당하게 그것을 방해하는 이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단련하는 것, 그게 무도라는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보고 아, 시시콜콜한 얘기 재미없네 했던 분들이 어른이 돼서 다시 읽었을 때 굉장히 감명을 받는 부분이죠. 왜냐면 여러분 인간들에게 있어 인생이라는 건 단 한 번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나가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고뇌를 하면서 살아가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머리로는 생각하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무천도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즐겁게 살기 위해 먹고 사는 것이다. 이런 낭만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좀 재미없는 얘기가 됐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련을 시작하는데 살인적이에요, 스케줄이. 새벽에는 우유 배달. 원래는 헬리콥터로 배달해야 될 정도로 험한 동네인데 얘네는 발로 뛰면서 배달을 해야 돼요. 당연히 근돈도 쓰면 안 되고. 그 다음 아침에는 밭을 갈아야 돼요. 이것도 괭이라든가 뭐 도구를 쓰면 안 되고 맨손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잠깐 공부를 해요. 국어라든가 산수라든가. 이제 무천도사의 수행은 무도가가 되기 위한 수행이 아니에요. 인간이 되기 위한 수행이에요. 그래서 예절 교육도 시키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손오공한테 예절 교육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만화 끝날 때까지 아무한테나 반말 찍찍하고 다녀요. 그래도 이제 손오공이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과 사회화는 이때 무천도사라 다 했죠. 아무튼 공부한 다음에는 잠깐 낮잠을 자요. 할 땐 하고 쉴 땐 쉰다.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한 루틴이죠. 그 다음에는 공사판에 데려가서 일을 시켜요. 수행이란 게 좀 이상하죠. 우유 배달하고 밭 갈고 뭐 공사장에서 일하고 이러면 일당이든 뭐든 급료가 나올 텐데 그거를 손오공이나 크리링이 받았다는 묘사가 없어요. 누천도사가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러죠. 누천도사가 근둔도 못하고 굉장히 나쁜 놈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나나코가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 땀 흘렸으니까 잠깐 수영 좀 하고 마지막으로 말벌의 공격을 피하는 훈련. 이런 일과를 굉장히 무거운 거북이 등 껍질을 메고 매일 반복. 이제 한 8개월 뒤에 선화질 무술대회라는 토너먼트가 있는데 이거를 나가는 걸 목표로 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손오공과 크리링은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아니 권법을 배우고 싶어서 에네르기파 같은 거 배우고 싶어서 무천도사 밑에 들어온 건데 무슨 우유 배달이나 시키고 있으니까 불만이 생기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까라데 키드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여러분? 그 영화 보면 주인공의 까라데 스승 미야기 잔세가 막 차에 왁스칠을 하게 하고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하게 하고 주인공한테 허드렛 일을 막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허드렛 일이 사실은 까라데의 기초를 몸에 익힐 수 있는 효율적인 루틴이었단 말이에요. 무천도사의 수행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손오공이랑 크리링이 그런 중노동을 매일 반복하는 사이에 엄청나게 세져요. 몇 톤씩 나갈 것 같은 큰 돌덩이를 막 맨몸으로 밀어서 움직일 정도로 세져요. 무천도사의 권법, 거북선류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련한 피지컬을 이용해 임기응변으로 싸우는 게 거북선류 무술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무천도사들의 제자들이 뭐랄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굉장히 자유롭게 테크니컬하게 싸우는 면이 있어요. 뭐 크리링의 확산 에너르기파, 야무치 조기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이한 거북선류의 산물이죠. 근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나오는 얘기니까 됐고 아무튼 그래서 천하지휘 무술대회에 참가를 해요 손오공과 크리링이. 이때 무천도사가 거북선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오렌지색 도복을 선물로 주죠. 이게 사실상 졸업 선물이에요. 무천도사가 가르칠 게 없거든요 더 이상.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수련을 하면서 즐겁게 살면 그게 거북선류니까. 뭐 아무튼 둘이서 예선전을 치르는데 별 어려움 없이 통과해요. 이제 밭두렁이랑 공사장에서 엄청나게 그 실전 노가다 근육을 단련했기 때문에. 근데 예선전에 야무치도 있었어요. 그래서 손오공이 굉장히 반가워하죠. 당연히 브로마랑 오룡이랑 푸아에도 야무치 응원하러 왔고.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야무치는 야무치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손오공, 야무치, 크리링이 본선에 진출을 했어요. 본선은 8강전으로 진행이 돼요. 이 시합 크리링 대 박테리안. 이제 박테리안이라는 선수는 박테리아로 싸우는 아저씨예요. 막 평생을 안 씻는 아저씨예요 박테리아는. 그래서 상대가 냄새 나가지고 현기증도 나고 더러우니까 막 숨대는 것도 망설여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자기는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근데 대진운이 안 좋았어요 박테리안이. 크리링은 코가 없잖아요.
이제 바퀴 보면 오로치카츠미가 피클한테 팔 뜯긴 다음 정신이 나가가지고 외팔이라는 개성을 얻었다고 막 미친 소리 하잖아요. 그런 거죠. 크리링은 코가 없다는 개성 때문에 냄새를 못 맡아요. 그래서 크리링이 꽁승을 하고 사강으로 먼저 올라가죠. 그 다음 이시압, 야무치 대 지키춘. 야무치는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야무치도 무술대회 나오려고 그럭저럭 수련을 했다고 해요. 애초에 8강전까지 올라온 거 보면 보통 실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키추는 제아의 초고수였어요. 되게 주무하게 생긴 할아버지인데 굉장히 세요. 야무치가 공격을 막 하는데 요리조리 다 피하면서 야무치에 대한 평가까지 해요. 야무치가 약이 잔뜩 올랐죠. 그래서 초필살기를 써요, 낭아품품권. 근데 제키추는 낭아품품권도 굉장히 쉽게 피해요. 손오공은 손도 발도 못 쓰고 당했던 기술인데 아무튼 야무치가 상대가 안 돼요. 제키춘이 손을 휙 해가지고 그 풍만만 가지고 야무치를 밀어내서 링아웃 승리를 얻어내요. 그렇게 제키춘이 굉장한 강자라는 어필을 하죠. 야무치도 사실 상심이 컸겠죠? 좀 기대를 품고 대회에 참가했을 텐데 그렇게 끝났으니까. 하지만 손오공한테 줘 터지고 부르마와 사귀고 뭐 이런 경험을 쌓으면서 야무치가 굉장히 인격이 성숙해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철없는 도둑놈이었는데 이제 굉장히 겸허하고 결과에 승복하고 뭐 그런 캐릭터가 됐죠. 되게 착해요, 야무치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의의리 있고 착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야무치가 웃으면서 패배를 인정해요. 그러면서 지키춘한테 이러죠. 혹시 당신은 일하고 할 때 삼시합이 시작돼요. 나무 대 란팡. 나무는 굉장히 외딴 농촌 출신의 나무예요. 이제 농촌에서는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겠죠. 근데 나무네 동네에 비가 한참을 안 와서 심각한 가뭄이 들었어요. 뭐 우물도 마르고 그래서 나무가 시들시들해졌겠죠. 나무가 아니라 선인장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필 나무라서. 아무튼 다른 데서 물을 사오려고 해도 농사를 못 지어가지고 물을 사올 돈이 없는 거예요. 악순환에 빠진 거죠. 그래서 무술대회 상금으로 한탕 해가지고 물을 사오겠다 이래서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을 여비로 해서 무술대회에 참가를 한 거였어요. 근데 사실 그냥 그 돈으로 물을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뭐 돈이 모자라거나 있겠죠? 아무튼 나무는 그런 딱 한 사연이 있는 나무였어요. 근데 제키춘이 나무의 마음을 읽고 그런 사연을 다 알아냈어요. 독심술도 세요, 제키춘이. 그래서 좀 안타까웠겠죠. 그리고 란팡은 대회의 호밀점이에요. 여자가 출전했다는 게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에요. 미래의 천하제일무술대회에도 여자들이 많이 참가를 하죠. 찌찌도 참가하고 하필 본선에서 손오공을 만나긴 하지만 인주인간 18호도 있죠? 뭐 미스터 사탄이랑 승부 조작을 하긴 하지만 그리고 비데를 스포포비치한테 줘 터지고 얼마 있지도 않은 선두를 촉매죠. 얘기하고 보니까 많이 참가는 하는데 전적이 좋지는 않네요. 아무튼 대회 호밀점이에요, 람팡은. 막 나무한테 애교를 부려서 마음을 약하게 만든 다음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좀 치사한 방식으로 싸워요. 그냥 싸워도 충분히 셀 것 같은데. 뭐 근데 그게 맞죠? 싸움에 쓸 수 있는 건 다 써야죠. 아무튼 그래서 미인계를 쓰면서 싸워요. 나무는 깡촌 출신 나무라서 되게 쑥맥이란 말이에요. 옛날 야무치처럼. 그래서 란팡은 나무가 때리려고 하면 막 되게 엄살에 내성 피우다가 기습하고 이제 평범하게 싸워도 셀 것 같은데 되게 치사하게 구니까 나무도 좀 화가 났죠. 그래서 난 더 이상 너를 여자로 보지 않겠다. 막 진심 펀치 날릴 준비를 하니까 란팡도 초필살기를 써요. 란팡의 초필살기, 옷 벗기. 아 그게 무슨 초필살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드라곤볼 월드에서 옷 벗기 굉장히 강력한 기술이에요. 저번에 그 산불 깰 때도 무천도사가 윗돌이 벗었잖아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피콜로도 옷 벗으면 세지고 그래요. 그 나메크 섬에서. 근데 프리저도 옷 벗어서 쌤쌤이었기 때문에 별 효과는 없었죠. 아이 그건 나중에 나올 얘기고요. 아무튼 란팡이 옷을 벗는 걸 보고 제키춘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걸 보고 야무치는 제키춘이 무천도사가 아닌가 라는 의혹을 품죠. 저렇게 강한 셋골 할아범이 세상에 둘이나 있을 리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헛다리를 짚었죠. 뭐 아무튼 나무는 이제 그냥 람팡할 몸 안 보면 되잖아 라면서 눈을 감고 한 대 퍽 때려가지고 결국에는 이겨요 나무가. 그래서 다음 4경기 손오공 대 기란. 이제 기란은 익룡 수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괴물이다 이러는데 드래곤볼 월드 기준으로 생각하면 사실 인종차별이에요. 왜냐면 국왕부터가 멍멍스 수인이거든요. 드래곤볼 월드에서는. 그냥 못생겨가지고 괴물이라는 거예요. 외모지상주의의 폐해죠. 아무튼 익룡이니까 날개도 달려있고 그래서 링아웃으로 질레도 없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피지컬이 손오공한테 안 되기 때문에 전공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몸에서 칭칭껌이라는 더러운 분비물을 뿜어서 손오공을 못 움직이게 해요. 이제 헌터헌터, 히소카, 번지껌이 이거를 오마주했죠. 왠지 자꾸 헌헌 얘기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못 움직이게 된 손오공을 장외로 집어던지는데 손오공이 치사하게 근두운을 써서 장외패를 피해요. 기란이 항의를 하죠. 저래도 되냐고. 왜냐면 기란은 엄연히 자기 신체의 일부인 날개를 쓴 건데 아무리 봐도 근두운은 시합 외적인 요소가 개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심판이 근두운 사용을 인정해줘요. 이번 한 번만이에요 하면서 편파 판정이죠, 편파 판정. 그래도 손오공 입장에선 상황이 뭐 나아지진 않았어요. 칭칭꼼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건 여전하고 그래서 기란이 묶어놓고 패려고 하는데 그때 놀랍게도 저번에 잘렸던 원숭이 꼬리가 다시 생겨서 꼬리를 이용해가지고 기란의 팔에 매달려서 장외를 피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드라곤볼 월드는 멍모스 수인이 국왕을 하는 세계관이지만 사람한테 꼬리가 달려있는 건 이상한가 봐요. 뭐 아무튼 기란도 어안이 벙벙하고 있는 틈에 손오공이 칭칭껌을 풀고 무대를 부수는 차력쇼를 보여주니깐 기란이 항복을 해요. 그렇게 해서 천하제일 무술대회 8강전이 끝나죠. 8강전 끝나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갖거든요. 꼬맹이들이 2명이나 4강까지 진출한 건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불러서 막 인터뷰를 하는데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제키춘이 되게 흐뭇해해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보고 있던 야무치가 제키춘 씨, 당신 혹시 무천도사 아니에요? 이러죠. 되게 멍청한 질문이죠. 늙었으면 다 무천도사예요? 그래서 무천도사가 아닌데 난 그냥 제키춘인데 이래요. 뭐 아무튼 본선 5번째 시합 제키도사 대 크리링. 이제 크리링이 무천도사 밑에서 열심히 수련을 해갖고 굉장히 강해지긴 했는데 JR 초고수 제키춘한테는 안 됐어요. 막 관객들한테 안 보일 정도로 빠르게 공방을 주고받으면서도 크리링이 한 수 아래였어요. 그래서 크리링이 치사하게 몰래 챙겨온 여자 빤스를 던져서 무천도사의 빈틈을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그 틈에 발로 뻥 차서 제키춘을 장외로 날려버리죠. 그래서 제키춘이 장외로 막 날아가다가 허공에 에네르기파를 빵 쏴서 그 반동으로 링으로 돌아가는 노익장을 과시해요. 이제 에네르기파라고 하면 거북선류의 필살기거든요. 근데 무천도사도 아니면서 에네르기파를 쓰다니 참 놀랍죠. 아무튼 이제 돌아온 무천춘이 장난은 끝이다 하면서 진심펀치 한 대 퍽 때려가지고 크리링을 KO시키면서 5번째 경기도 끝. 이제 6번째 경기 손오공 대 나무. 이제 1라운드에서 나무가 란파한테 굉장히 고전을 했기 때문에 이 만화 보는 사람들은 손오공이 되게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치열한 접전을 펼쳐요. 손오공이 한 번은 질 뻔도 하고 그러는데 뭐 결국에는 이겨서 결승전에 올라가요. 나무는 사정이 안타깝게 됐죠. 물을 얻어서 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돌아가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키도사가 아까 나무의 마음을 읽어서 사정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호이포이 캡슐을 하나 줘요. 나무가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무천춘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요. 약간 스쿨데이즈 느낌. 나무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겠죠. 아니 빈 호이포이 캡슐은 왜 줘요? 내가 순욱이야? 이러니까 제키춘이 거기다가 물을 채워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호이포이 캡슐이 있으면 무거운 것도 얼마든지 손쉽게 휴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굉장히 탄복하면서 선생님 제가 물이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하셨나요? 이러니까 제키춘 선생님은 모든 것을 알아요. 상상도 못한 정체 제키춘이 글쎄 무천도사였어요. 놀랐죠 여러분. 정말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제 무천도사가 손오공이랑 크리링이 자기 생각보다도 너무 강해져가지고 혹시라도 너무 자만심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변장을 하고 대회에 출전한 거였어요. 위에는 위가 있다. 겸손이라는 걸 좀 알려주려고.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무천도사의 수행은 인간이 되기 위한 수행이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나무는 물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빈 잔압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천도사가 오물물은 그냥 공짜니까 퍼가라고 하죠. 그리고 나무한테 부탁을 하나 해요. 자기로 변장해서 관중석에 앉아 있어 달라고. 왜냐면 이제 무천도사가 안 보이면 제자들이 의심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무천도사 할아버지가 왜 우리 시합을 안 보지? 엄청나게 강하고 에네르기파까지 쏘는 제키춘이 무천도사 할아버지구나 이러겠죠. 근데 이제 결승전에서 무천도사가 관중석에 앉아 있으면 그런 의심은 못하겠죠. 그래서 결국 결승전은 손오공 대 무천도사. 이제 무천도사 입장에서는 질 수 없는 싸움이죠. 그래서 단기 결전으로 시작하자마자 손오공을 장외로 날려버리는데 손오공은 꼬리를 빙빙 돌려가지고 날아서 링으로 돌아와요. 테이즈처럼. 소닉이 뺏겼죠? 뭐요? 평소 같으면 드라곤볼이 뺏겼다고 했을 텐데 왜 갑자기 소닉이 뺏겼다고 하냐고요? 소닉은 세가의 수치, 갈비찜 게임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뭐 장회를 노리는 건 힘들 것 같으니까 무천도사가 빨리빨리 끝내려고 에네르기파를 쏘는데 손오공도 에네르기파를 쏴서 받아치해요. 이제 물론 무천도사가 손오공이나 관객들이 다치는 걸 우려해서 약하게 쏜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나름 자기 초필살기인데 손오공이 그렇게 상쇄해버리니까 굉장히 놀라죠. 그래서 더 이상 여유를 두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무천도사가 진심펀치 막 날리는데 그래도 손오공이 굉장히 잘 싸우죠. 무천도사랑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싸워요. 그래도 무천도사는 안 보여진 기술이 남아있었어요. 최면술로 손오공을 재워서 KO를 따내려고 해요. 근데 무술대회에서 최면술 같은 걸로 이기면 사람들이 막 욕할 것 같은데 그죠? 심지어 결승전인데. 아무튼 그래서 손오공이 막 위기인데 프로마가 손오공 밥 먹어 하니까 벌떡 일어나요 손오공이. 이제 손오공은 식탐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천도사가 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겠다. 진짜 숨겨왔던 초필살기를 써요. 만국경춘장이라는 기술을 써요. 그게 뭐냐면요. 염동력 같은 건데 이제 상대의 몸을 붕 띄운 다음 전신에 엄청난 고통을 주는 초능력 같은 거예요. 해리포터 보면 크루시아투스 저주라고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해리포터가 빗겠죠? 원래 거북선류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뭐 인생을 즐기기 위한 무도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이 만국경춘장은 좀 이질적이에요. 정말 남에게 고통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에요. 그래서 무천도사도 별로 좋아하는 기술은 아니에요. 무천도사가 만국경천장을 평생 딱 한 번밖에 안 썼다고 해요. 손오공의 할아버지 손오반을 상대로. 이번에 손오공한테 쓰는 게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도라곤볼이라는 만화에서 이런 초능력 계열의 기술은 상대방이랑 체급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올 차오즈라든가 뭐 그런 약해 빠진 애들이 쓰는 초능력은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지만 프리저 같은 강자가 쓰면 굉장히 효율이 좋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천도사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고문하기 위해서 만든 기술인 셈이에요. 만국경춘장은. 그래서 자기 제자들한테만 쓰는 거 보면 아무래도 제자들 조인트를 까려고 만든 기술인 것 같죠? 무천도사의 좀 어두운 면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손오공이 되게 아파가지고 막 항복을 하려는 찰나에 이제 천하제일무술대회가 당일에 시작해서 당일에 끝나는 당일치기 대회란 말이에요. 근데 결승전이면 대회 시작부터 시간이 꽤 지났겠죠? 그래서 이제 날이 어두워지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하필 그때가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보름달을 보고 또 킹콩이 됐어요. 아까 기란이랑 싸울 때 꼬리가 다시 생겼기 때문에 변신을 할 수 있게 됐죠. 이제 뭐 킹콩을 겪어본 푸르마, 야무치, 오룡, 푸알은 경기를 일으키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초능력 계열 기술은 체급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면 안목해요. 그래서 만국경천장이 풀려요. 이제 야무치가 꼬리를 잡네 마네, 푸알이 꼬리를 자르네 마네 하고 있는데 무천도사가 우통을 따요. 또 옷벗기 나왔죠? 옷벗기가 굉장히 강력한 기술이라는 점. 아무튼 그래서 풀파워 에네르기파를 빵 쏴요. 아까는 약하게 썼는데 이번엔 풀파워로 쏴요. 그랬더니 킹콩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링이 오곰을 죽인 거냐 살인자다 막 난리법석 피우는데 오곰은 사실 변신이 풀려가지고 구석에 기절해 있고 달이 없어졌어요. 보름달만 없으면 변신이 안 되니까 무천도사가 달에다가 에네르기파를 쏴서 달을 없애버린 거예요. 무천도사가 마음만 먹으면 달을 날려버릴 정도로 엄청난 강자라는 점. 근데 이제 오곰이 기절해 있을 때 심판이 10카운트 해가지고 제키춘 승리 딱 해야 되는데 심판이 직무유기를 해가지고 오곰이 그 틈에 일어나요. 무천도사는 아까 달에 에네르기파 쏠 때 힘을 다 써가지고 비실비실이잖아요.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심판을 그렇게 보면. 아까 기란하고 싸울 때도 그렇고 심판이 손오공한테만 유독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승부조작 논란이 좀 있죠. 심판 이 자식이요? 손오공이 웃으면 나에 베팅한 거 아냐? 이러면서. 아무튼 근데 오공도 이제 슬슬 배고프고 그래서 힘이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둘 다 비실비실. 영화 매트릭스 알죠 여러분? 3편 보면은 네오랑 스미스랑 서로 동시에 얼굴에 주먹 날리는 장면이 있어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스타일로. 그런 식으로 서로 얼굴에 발차기를 날리거든요. 근데 손오공이 아직 꼬꼬마라서 다리가 짧아가지고 무천도사가 덜 아프게 맞아서 결국에는 무천도사가 이겼어요. 그래서 천하제일무술대회 우승자 제키춘. 상금 50만 제니. 현실 돈으로는 50만 엔이죠. 아무튼 상금도 받았으니까 무천도사가 한턱 쏜다 해가지고 제자들이랑 야무치, 부르마, 푸알, 오룡 다 데리고 좀 비싼 데 데려가는데 오공이 식탐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상금 50만 제니 중에 47만 제니를 거덜내요. 뭐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행복한 결말이었죠. 무천도사가 굉장히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제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다는 목적은 달성했고 손오공이나 크리링은 본인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현주소를 알게 됐고
야무치도 대회에 뭐 본선에서 광탈은 했지만 공짜 밥 얻어먹었으면 잘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리링은 무천도사 밑에서 조금 더 수련을 하기로 하고, 손오공은 제 1차 도라곤볼 대소동도 이제 슬슬 1년 전 일이 다 되다니깐 할아버지 유품 찾으러 가겠다고 헤어지죠. 여기까지 천하제일 무술대회 편 끝. 아, 피라오 편 너무 길어가지고 이번엔 좀 짤막하게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도 길어졌네요. 다음부터는 진짜 짧게 할 거예요. 15분 넘어가면 잘로, 무조건 잘로. 아무튼 뭐 나나코는 갈 거예요. 바이바이.